이 감정이 처음에 6억 9,600이 됐는데 유찰이 쭉 되다가 1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양상가를 7억 주고 잘못 사는 경우가 바로 앞에서 4억이라는 돈이 손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상가 투자 검색하면 7억짜리 상가가 1억이 되었다, 노년에 상가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역세권 상가도 텅텅 비었다 등 세상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가 투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분양상가 잘못 투자하셨다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또 제 눈에는 뻔히 저 장사 안 되는 입지로 보이는데 부동산에 속아서 부풀려진 임대료로 상가 매매하시고 팔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상가 투자 혹은 가게 자리를 구할 때 무조건 피해야 할 입지와 그 특징을 찝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이 안정적인 투자 수익 혹은 가계 매출은 보장이 되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략히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행 동선에서 한 블럭만 벗어나도 또 전면이 좁거나 간판이 안 보이면 매출은 꺾입니다. 또 기둥이 많은 평면이거나 또는 옆호실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업종 또는 강한 냄새가 나는 업종은 걸으세요. 그리고 이 분양 상담사들이 교묘하게 월세 뻥튀기 하는 법과 이 분양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야 할 상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상가 투자 시리즈의 7강입니다. 이런 상가는 피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부 분양 상가에 월세 뻥튀기 된 이런 상가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팜플렛, 광고 팜플렛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월 최대 90만원 10년간 임대 수익 확정이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입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교통이 어떻고, 배우세대는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상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 팜플렛인데요. 이런 분양상가가 물론 일부예요. 일부,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분양상가의 경우에는 이 월세가 뻥튀기 된 경우가 있고,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비싸게 사는 경우, 이런 상가를 좀 피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 해당 상가의 적정 임대 시세, 즉 월세가 다 있어요. 거의 공식처럼 패턴화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 적정 월세보다 훨씬 더 높게 임차된 월세로 이 분양가를 올려놓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권이 발전해 나갈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려내기가 초보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요즘 패턴은 요게 많이 진행이 돼요. 선임대 후 분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걱정스럽고 무서워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이라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임대를 맞춰놨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 해소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공실이 없고 이미 다 맞춰져 있네, 눈으로 딱 봤을 때 예뻐 보이네, 깔끔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팅된 월세 자체가 이제 비싼지 싼지 이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계약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5층 상가라고 해볼게요. 이미 태권도장이 임대가 지금 맞춰져서 애들 품새 소리도 들리고 기합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태권도장이라고 해볼게요. 그 전용 실평수는 40평이고, 이게 보증금 5천에 월세 320만원, 실평수 기준, 즉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8만원에 임대가 세팅된 그런 태권도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분양상가에서는 이 매매가는 7억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보증금과 월세 대비해서 수익률은 무려 5.9%나 이렇게 잘 세팅된 금매로 나온 아주 싼 물건입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실상을 좀 이면을 보면은 좀 많은 경우가 이 태권도 임차인, 그 다음에 분양 시행사와의 뒤에서 이제 이면에서 커미션 거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치 월세를 분양 시행사에서 태권도장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는 경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0만원 같은 경우는 1년치면 3,840만원을 미리 분양 시행사에서 태권도장 관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태권도장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주인이 와서 그분한테 이 임대차 계약서대로 매월 32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미 분양 시행사한테 돈을 1년치를 받아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태권도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2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치는 이미 다 받아 놨잖아요. 1년치만 320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분은 결국 320만원이 아니라 16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2년을 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좀 더 싼
태권도장으로 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미 내가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그대로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때 보통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월세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공실도 저렇게 많고, 지금 다른 데는 저녁 매니저나 평당 3만원, 4만원 밖에 안 되는, 나 지금 8만원 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깎아달라 그런 소리를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좀 더 우하향되는 그런 식이 이제 패턴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분양상가와 가장 유사한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성숙된 상권의 월세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입지에는 이미 태권도장이나 뭐 5층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임대료가 한 5만원 이내, 6만원 이내 요 정도로 형성이 됐구나. 근데 내 거는 지금 8만원 이내, 이거는 충분히 과하게 좀 비싸게 세팅이 됐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비교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60만원, 평당 4만원이 가장 유사한 지역을 봤더니 이 정도가 맞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 그 분양상가 5층 그 태권도장으로 선임대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이제 5.9%가 아니죠. 또 입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또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수익률 6.5%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3억 1,50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 한 3억 초반대인 상가를 이렇게 선임대 좀 과하게 뒤에서 오는 커미션 거래로 인해서 과하게 세팅된 이런 분양상가를 7억 주고 잘못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바로 앞에서 4억이라는 돈이 손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수익률 뭐 5.9%, 6.5%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5강에 이 수익률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동선에서 벗어난 상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경매 물건이었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1층 103호 요 물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면적은 1층이 이제 15.7평이었어요. 실평수가 15.7평이었고, 이 감정이 처음에 6억 9,600에 됐는데 유찰이 쭉 되다가 1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취하돼서 더 이상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데, 이 물건이 왜 그렇게 됐는지 먼저 입지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호선 신내역 보이죠? 신내역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크게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에 이제 물건들 여러 개가 쭉 쏟아져 나왔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만 보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있고 하니까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변을 보면은 여기 이제 남쪽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옆으로 해서 여기는 야산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옆에 여기는 지금 육군사관학교예요. 육사고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해당 상가를 올 수 있는 그 배우 세대, 즉 수요가 없습니다. 없고 유일한 수요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잘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02세대, 1896세대, 339세대 그럼 다 합치면은 약 한 3500세대의 배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배우 세대 크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여기 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주변으로는 배우 세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500세대들은 남쪽의 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잡혀요. 즉 해당 경매 물건으로는 동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에는 보면 다 단지 내 상가들이 있잖아요. 단지 내 상가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고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106동에 위치한 주민이라면은 해당 경매 물건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갔을 때 7분에 걸리고요. 단지 내 상가는 1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쪽에 살고 있는 106동 주민이라면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 거요, 해당 경매 물건 상가를 이용할 거요. 보나마나죠. 단지 내 상가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옆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가 203호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단지 내 상가까지는 1분 걸리는데 해당 상가까지 이용하려면 걸어서 8분 걸립니다. 심지어 여기는 또 오르막길까지 있어요. 그럼 더 사람들이 안 가겠죠. 동선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상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세대는 여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근린 상가 바로 앞에 있는 한 5개 동 약 435세대 분들이 그나마 좀 가까워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동선에 잡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의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경매 물건이 북쪽이 아니라 이 양 아파트
단지 사이에 여기 이제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근생이 있었다면 이런 물건은 완전히 무조건 잡아야 되는 물건이죠. 왜냐하면 양옆으로 북쪽까지 해서 3,500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동선에 잡히고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은 굉장히 알짜 상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항아리 상권 있잖아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을 딱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경매 물건은 북쪽에 있었고, 이런 물건은 아무리 싸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더 떨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은 그건 할 수는 있겠죠. 이게 3,500세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내가 낙찰을 받아서 싸게 임차를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배달업종이죠. 뭐 피자나 치킨 같은 배달업종으로 하면은 이쪽으로는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쉽지는 않다, 이런 물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포실에 소음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뭐 생선 구이집 같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업종이 여포실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시흥시 백오동의 3층 경매 물건인데요. 입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4억 5,600에 감정이 되었는데, 요거는 3억 5,500에 낙찰은 되었는데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백오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쪽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남쪽은 여기가 이제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고, 서울대학 병원이 지금 이제 공사를 올해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9년에 들어오는데, 아직은 보시면은 좀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북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상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북쪽, 가운데 남쪽에 있을 때 북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요 라인이거든요. 보시면은 횡단보도 딱 보이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딱 그어져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해당 물건이 바로 백오 신도시에서 가장 1등 라인의 1등 건물에 바로 여기 3층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본 주짓수라고 보이나요? 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전면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간판 자료도 확보가 되어 있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A급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었고 유튜브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아하, 여기 지금 3층에 와봤는데 공실이 지금 한 3군데 정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자리에 이 3층이 공실할 입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뒤에 보이시죠? 지금 코인 노래방, 그 다음에 해당 그 306호 바로 옆에 똑같은 코인 노래방이 또 있어요. 근데 코인 노래방이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같은 층에 양옆으로 20m까지는 학원이 못 들어옵니다. 병원들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원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실이 지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근데 지금 이 노래방에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은 그런 학원은 입점 못 시킨다,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를 시세보다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이 있었고 바로 옆에 코인 노래방이 있었고요. 또 맞은편에도 코인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코인 노래방에 있으면 학원은 못 들어오죠. 병원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코인 노래방에 있으면 어때요? 소음이 아무래도 시끄럽게 나겠죠. 그 옆에서 만약에 노래소리가 들리고 한다면은 내가 병원 원장이라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병원 의원도 이렇게 코인 노래방이, 즉 소음이 많이 나는 업종이 있으면 꺼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법 상으로 또 코인 노래방에 있으면 같은 층에 20m까지는 학원 자체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공법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라는 현실적인 민원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상가예요. 지하상가인데 건물 면적 52평이었고요. 감정이 16억 5천이 됐습니다. 16억 5천. 엄청 비싸게 됐죠.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감정가의 약 39%에는 6억 4천에 낙찰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도 이 물건 임장을 갔는데 입찰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입지부터 한번 볼게요. 입지가 아주 끝내줍니다. 지금 수서역이 있잖아요. 수서역이 해당 요 건물이에요. 바로 밑에 이제 SRT의 수서역이 있고, 이 위쪽으로 그거 들어오는 거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서울 고토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보니까 신세계가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수서역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여기 수서역 4번 출구랑 또 해당 건물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보시면은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갔네. 이걸 봤을 때 이쪽이 수서역이고요. 로즈데일이라는 이 건물이에요. 전체 층, 이 빌딩인데, 여기 지금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3층 이상, 4층부터는 아마 전부 다 사무실로 다 되어 있고요. 이제 1, 2, 3층, 그 다음에 지하까지 해서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지하철에서 딱 나오자마자 SRT 가는 길에 해당 건물 지하 상가를 지나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푼 마음에 임장을 갔죠. 그래서 막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현장을 봤는데,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해당 경매물건 바로 앞에서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거 컴프실이라고 보이시나요? 컴프실. 이게 컴프레셔 돌아가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지하 2층인데 그 바로 위층이 뭐가 있냐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냉동고, 냉장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소리 한번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여기 있는데요. 요 건물이었어요. 요거. 이 노래방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노래방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노래방이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서도 엄청 노래 부르고 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경매 물건을 내가 이걸 다시 받아서 다시 노래방으로 임차를 맞춘다. 이거는 현 시점상 이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업종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사무실 수요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짧게 소형 사무실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공유 주방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사무실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좀 방음 시설을 한다고 해도 이 소음 아까 들으셨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 쉽지가 않네라고 해서 그냥 입찰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셀프 스토리지 뭔지 아시죠? 그 공유 창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락이나 이런 업체들 이용하는, 평수도 한 52평 정도 돼가지고 셀프 스토리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왜냐면 셀프 스토리지는 소음이 나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만 놓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 세대도 좀 충분히 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 수요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싼 값에 낙찰을 받아서 셀프 스토리지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월세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 투자라는 게 사실은 상상력의 영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해당 물건 업종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면 가장 적합할까,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이제 입지도 다르고요. 그다음 모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도 다 반영을 해서 이걸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약간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제가 요거는 한번 다시 복귀 임장 한번 가보려고요. 정말로 제 생각처럼 셀프 스토리지로 맞췄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업종으로 맞췄는지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찍어서 쇼츠로라도 좀 짧게라도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교포실에 이제 소음이 있으면 좀 굉장히 좀 꺼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요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긴 해요. 내부에 기둥이 좀 많으면 레이아웃을 짠다 하죠. 주방 위치라든지 테이블 위치 이런 레이아웃 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실제로 그런 내용을 하나 봤었어요. 어디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하남 미사역에 유튜브를 찍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상가를 봤습니다. 이거 지도로 보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남 미사역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사역 있죠. 여기 분홍색 다 상업지역이고, 상권이 이제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미사역도 좀 많이 살아났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말도 못하게 정말로 엄청난 공실이었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고, 해당 위치는 어디냐면은 요 사이에 요 길이 있어요. 여기 약간 먹자골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상가예요. 요런 상가. 음식점들이 되어 있는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를 막 다니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를 보시면은 처음 공실이 없었는데 여기만 갑자기 공실 하나가 딱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 저 여기 임대료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가 내부에 이렇게 기둥이 떡하니 제일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레이아웃 짜기도 어렵고 로스되는
면적도 굉장히 크죠. 영상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내부 기둥이 굉장히 좀 큰 요인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된다 하면서, 가운데 내부 기둥이 너무 많으면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정말로 싼 만큼, 낮아진 만큼 내가 임대료를 낮춰서 임대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갭만큼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요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예요. 간판 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간판이라는 게 좀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 간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실 저기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간판 자리 중요성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판 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가는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하시기 전에 또는 임차 전에 이 상가 관리단을 통해서 간판 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거나 임차를 맞추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일부 분양상가에 월세 뻥튀기 된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주동산에서 벗어난 상가, 아까 그 중랑구 신내동 1층 상가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정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투자를 고려해 봐도 되는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좀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보실에 소음이 굉장히 나거나 생선구이집이라든지 냄새를 유발하는 업종이 있으면은 다른 임차인분들이 들어오기를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런 부분 또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내부 기둥이 좀 많으면은 레이아웃 짜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그 부분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간판 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피해야 될 상가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상가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차는 이 상가 투자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